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님 니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어제 나던 뉴스 한번 보시면 처음으로 니플 트러스트가 출시가 되었다. ETF로 바로 공이 이어질 것인가? 분석가들은 500%의 상승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가는 여전히 800원을 아직 돌파하지 못하는 새벽 시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니플코인 우리가 니플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니플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죠. 근데 상승했다가도 떨어지고 상승했다가도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니플코인의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힘이 빠지고 지치게 만들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새벽에 어떤 부분이 나왔습니까? 말씀드렸던 트러스트가 출시가 되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니플 코인의 펀드를 만들었다. 자, 그 부분이 니플 상승세를 가져왔죠. 자, 외부 재료에 의존하고 있는 니플 코인 0.65달러 돌파가 관건이 되고 있다. 자, 외부 재료에 의존한다. 당연히 니플 코인의 펀드가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코인이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이제 이용 안 하죠. 우리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자, 미국에서 연말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것은 미국 정부에서 CBDC보다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더 높기 때문이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 자, 이 두 가지 모두는 주식 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코인 시장의 상장, 코인이 아니라 펀드죠.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걸 말합니까? 이제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들을 갖고 있구나. 단순히 외부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는 코인이 아니라 니플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우선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만 있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못 올라갔냐? 자, 상승 재료가 그만큼 많다라고 한다면 반등해서 빠르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으시죠. 자, 제가 기술적 분석들 많이들 하시길래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이게 일봉의 모습이죠. 최근 일봉의 모습인데 이렇게는 하방 압박을 갖고 왔던 요인은 뭐였습니까? 니플의 모멘텀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락 압력을 가져왔던 이유는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더라.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더라. 이런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 압력을 가져왔죠. 근데 V자 반등을 통해서 끌어올렸습니다. 어디까지? 800원 위까지 끌어올렸죠. 이때는 뭐 때문에 올라왔습니까? SEC랑 니플, 이제 법원이 곧 결정할 겁니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비공개 회의도 엄청나게 했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기대감으로 발생되면서 800원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부분은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하락 압력을 받았던 이 시점, 이 두 가지 시점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이유였거든요. 뭡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었다. 말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니플 코인의 모멘텀이 손실난 게 아니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면서 이렇게 하방 압박을 받았고 그렇지만 다행히도 700원 라인을 지지받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물론 이 시점에서 우리 확실하게 저점 라인을 확인하는 계기를 갖고 왔지만 이렇게나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니플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SEC랑 해소가 되면 날아간다더니 못 날아가지 않냐?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여기에서 바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미국 법원에서 결정 내렸습니다. SEC랑 니플 너희가 빨리 합의해라. 과태료는 이만큼 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둘 다 서로 이겼다 자축하는 분위기에서 항소는 안 할 것이다 라는 분위기는 커졌지만 여전히 항소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제가 이 부분도 조금 더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을 한번 보시죠. 우선적으로 이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공을 갖고 오는 이유는 뭡니까? 말 그대로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했다. 그리고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는 부분들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금리를 결정한다는 부분이 시장에선 더욱더 긍정적인 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 오늘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SEC 건 그리고 하방 압박을 가져왔던 요인들을 알아봤는데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먼저 결정돼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9월 13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비트코인 8월 달 PPI 발표한 다음에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7,8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새벽 시간 8천만 원대를 돌파했다가 잠깐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말한 PPI는 뭡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두 번 니플이 하방 압박을 가져왔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러한 경제 지표도 같이 봐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미국의 경기 상황이 실제로 안 좋을 것인가? 아니면 그 부분이 우려가 과도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미국 경기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어제 날짜로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얼만큼의 현재 시점에 인플레이션이 작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봐야 되는 뭐는 뭡니까? 인플레이션은 물가라고 하죠.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했던 시장이 많습니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은 이 금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 우려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했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했는데 예측치와는 근사치로 나왔고 이전 대비 떨어진 모습도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음 주 9월 19일 날 금리 결정에서 50bp를 내릴 것인가 25bp를 내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만 남아 있을 뿐이지 금리는 인하할 것이다. 자, 금리를 인하하면 당연히 고래들 입장에선 좋죠. 왜 그러냐면 투자 자금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했던 이러한 고래들이 투자 자금을 늘린다. 당연히 시장은 더욱더 긍정적인 힘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의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고래가 기업이고 기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현재 미국 증시의 움직임도 봐야 되겠죠. 현재 어떻습니까? 상승력을 조금씩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간이거든요. 다우가 0.81, 나스닥이 0.55, S&P가 0.49%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력을 가져오다 보니까 어때요? 비트코인 또한 동일한 영향을 받죠. 자, 지금 이 비트코인의 5분봉의 모습입니다. 여기 7,800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바로 8천만 원대를 돌파했다가 잠깐 주춤거리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어때요?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말 그대로 니플 코인 또한 지금 시점에 상승력을 높이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 이 라인대를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니플 코인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냐?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그러면 이 모멘텀에 따라서 우리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또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니플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 저처럼 많은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1,500원 매입 단가가 여전히 있는 분들, 2,000원 매입 단가 여전히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내 매입 단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아니죠.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제가 이 부분 하나씩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새벽 시간도 상관없거든요. 저한테 문자 넣어주신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린 것도 모두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면서 매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한 번 보면 잘 모르겠다. 제가 카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도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리플 코인은 대외적인 이벤트 그리고 해당되는 금리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압박감을 가져오는 부분은 맞았습니다. 근데 어제 새벽에 나왔던 부분 그레이스케일에서 리플의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자, 이 말인즉슨 하방 압박을 받는 요인에서 불확실성이 많은 요인에서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자,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는 것, 곧 ETF 출시가 목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펀드가 나왔습니다. 펀드가. 이 펀드라는 것은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고래들의 자금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펀드입니다. 근데 ETF라는 거는 확실하게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이더리움 ETF가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시장 엄청나게 환영했습니다. 그 부분이 니플 ETF까지 나온다면 당연히 시장 분위기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니플 코인을 갖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니플 거래소의 니플의 잔고가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9월 10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니플의 잔고가 최저치다. 자,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은 뭡니까? 매도하려고 하는 물량입니다. 라고 판단하죠. 근데 이 거래소에서 물량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매도 물량이 나올 만큼 다 나왔다. 이제는 더 이상 매도할 물량이 없다라고 봐도 충분하겠죠. 거래소에 니플 물량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승 구가가 더욱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죠. 더군다나 최근에 이러한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니플의 고래들이 4천만 니플을 거래소로 전송했다. 자, 이거는 곧 매도를 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락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니플의 고래들이 4천만 니플, 이게 하나 금액으로 300억 가량 되거든요. 약 300억 가량 되는데 한 방에 시장에 풀렸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거래소에만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 많은 물량들을 대량으로 매매하겠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량 매매, 이건 뭡니까? 주식으로 치면 블록딜, 뭐 코인도 블록딜이라고 하죠. 이 블록딜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블록딜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가보다 저렴하게 딜을 하면서 이 매도자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도가 된다는 거. 매수가 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가 4천만 니플을 매수하는데 확실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지금 단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여전히 1,000원을 못 돌파했다. 76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고래들한테는 굉장한 매력적인 단가로 받아들여진다는 거. 거래소에 전송이 되어서 매도할 거니까 이제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대량으로 매매가 났을 땐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된다라는 건 우리한테는 더욱더 긍정적인 소식이라는 거. 지금 단가가 확실한 저점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다만 니플이 갖고 있는 이런 불안정한 이벤트 또한 우리 또한 확인을 하면서 여기 추가적으로 SEC 건도 들어가겠죠. SEC는 항소를 안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찌된 상황인지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9월 이후에 큰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니플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대선,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금 누굽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가상자산 시장에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공약들을 걸어놓겠다. 자, 이렇게 말이 나오는 이유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니까 나를 뽑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주당 해리스 또한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 긍정적인 힘을 가져오면서 SEC의 힘을 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리라는 부분 또한 해당되는 50bp를 내릴 것인가 25bp를 내릴 것인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요. 말 그대로 SEC가 왜 항소를 안 할 것인가 이 부분 조금 더 명확하게 찾아보시면 차트를 먼저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제가 일봉 말고 주봉을 보면서 여러 번 설명 한번 해드렸는데 주봉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들이 보일 겁니다. 자, 이 동그라미들 뭡니까? 바로 1,000원대 라인이거든요. 이 1,000원대를 못 돌파하고 내려왔던 부분이 경험이 엄청 많아요. 자, 1,000원 돌파했다가도 내려왔고 돌파했다고 내려왔고 돌파했다고 내려왔고 세 번의 경험을 했었죠. 근데 이 세 번의 경험 동안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SEC가 있었습니다. 자,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증권위원회가 뭐라고 합니까? 니플 너희는 증권인데 왜 우리 증권법을 따르지 않느냐?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했었죠. 이렇게 결과가 나왔던 거. 1,000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야기가 틀려지죠. 어떤 이야기가 틀려집니까?
미국 법원에서 자, 리플 확인해 보니까 개인 은행들한테 매도한 것은 증권성 여부가 없다. 기관들한테 매도한 건 증권성 여부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 줄게. SEC 빨리 화해하고 끝내라. 라고 이야기했죠. 둘 다 우리가 이겼다 자축하니까 항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코인 시장에 더 이상 접근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라 얘네들은 조금 더 신중을 가야 되겠죠. 근데 리플, SEC 이제는 더 이상 건들 수 없는 리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대통령 선거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SEC의 횡보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현재 이 리플이 SEC한테 압박감을 받으면서 1,000원을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우선 1달러를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뭐 2달러, 29달러 많이들 많이 나는데 이 부분들보다 중요한 거는 이 1,000원을 어떻게 돌파하고 안착시키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문자 넣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또한 무료거든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SEC가 왜 더 이상 리플을 터치하지 못할까?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자, SEC는 니플 소송에 관련해서 항소의 결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9월까지 보류 가능성이 높다. 근데 10월 초까지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까지는 보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인즉슨 미국의 일개 기관입니다. 근데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서 해당되는 SEC가 소송해서 항소를 한다. 라는 건 재정적인 부분이 더 필요할 것이고 기간적인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정권이 바뀌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건 굉장히 희박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정권은 곧 바뀝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간에 이 두 가지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SEC 위원장은 사임할 것이다. 25년도에 말이죠.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SEC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 이제는 더 이상 코인 시장에 터치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도 그럴 것이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또한 노선을 바꿨다라고 이야기했죠. 민주당은 지금 공화당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공화당이 가상자산 시장에 공약들을 많이 걸어두다 보니까 민주당 또한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참고로 SEC 위원장 지금 게리 겐슬러는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하죠. 왜 사퇴합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 자, 그 부분 관련해서도 SEC 위원장은 더 이상 힘이 클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 청문회에서 CFTC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CFTC는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입니다. 이 아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코인의 증권은 80%가 증권이라고 했던 SEC의 의견과는 다르게 80% 모두 증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SEC의 힘이 많이 약한 상태라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을 우리는 잘 공략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게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거든요. 자, 니플 코인이 한국에 왔을 때 이야기했던 겁니다. 금융사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한국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 자, 이 커스터디 사업이 뭡니까?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가 니플을 보유하고 보관하는 거, 이 부분을 이제 커스터디 사업을 통해서 한국의 금융사들이 보유해 준다. 라고 한다는 것은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은행과 같은 역할은 곧 대출까지도 가능할 수밖에 없다. 모든 금융 시스템 자체가 이제 니플과 함께 손을 맞잡고 움직인다는 거. 당연히 그에 맞게 시장의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중요한 부분이 여기도 나오는데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게리 겐슬러 임기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인즉슨 SEC 위원장의 사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커스터디 사업이 얼만큼의 시장 규모를 예상합니까? 10조 달러입니다. 10억도 아니고 10조 달러를 전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스터디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니플 코인의 움직임 또한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이 최초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니플은 여러 나라를 통해서 이 커스터디 사업에 대해서 수탁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한국까지도 들어간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니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들 여기 쫙 나열되어 있는데, 자, 스테이블 코인, IPO, ETF 여기에다가 CBDC도 있죠. 자, CBDC는 설명 한번 해드렸죠.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이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단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CBDC보다도 스테이블 코인에 더욱더 무게감을 두고 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기축통화국이란 것은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에 글로벌 1위 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거고, 이 부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달러의 견고함을 만들어내겠다. 그럼 CBDC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미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에 맞게 니플 또한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연말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거니까 그 부분으로 우리는 미국 시장을 겨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또한 IPO는 뭡니까?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ETF는 뭡니까?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SEC의 힘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죠. 근데 SEC 위원장 25년도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25년도부터 확실한 시장의 슈팅 구간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니플이 왜 스테이블 코인의 집중도를 높이고 있냐? 이 니플 CEO의 말을 들어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날 났던 분인데, 니플 CEO는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는 시간 문제다. 근데 미국 시장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CBDC를 갖고 갈 것이냐,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갈 것이냐.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게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니플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니플 코인 어떻습니까? 새벽 시간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분명히 되셨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이 1,000원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이 얼마입니까? 765원입니다. 그러면 이 라인대에서 이 단가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어떻게 나는 저점에 매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매입다가 높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서 확실한 수익 구조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로 같이 만들어 가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니플 코인의 움직임 하나하나, 경제 상황의 움직임 하나하나 모두 다 실시간으로 반영해 드릴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서 안전적인 투자를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저한테 문자 넣어주신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린 것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먼저 문자와 함께, 그리고 카톡방 주소에서도 같이 판단해 보시면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새벽 시간 언제라도 상관없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안정적인 투자를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